요즘 손자, 손녀들이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방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 하는 소리가 나면 바로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집에서 TV를 보다가도 핸드폰이 울리면 바로 달려가서 받고,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다가도 카카오톡 소리가 나면 잠깐만 하고 확인하게 되죠.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또래에서도 이제 핸드폰 없는 생활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자녀들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저녁에는 손주들 사진을 받아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코로나19 이후로는 더욱 그렇죠. 핸드폰이 없으면 마치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핸드폰을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송금을 보듯이 핸드폰 놓는 습관만 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60대, 70대 분들의 핸드폰 사용 패턴을 20년간 연구한 한국노인심리학회의 결과를 보면 우리 세대만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으시는 분들과 화면을 위로 놓으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혈압, 당뇨 수치는 물론이고 심지어 치매 예방 효과까지 차이가 났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더 재미있는 건 대인관계 만족도도 확연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도 핸드폰 하나 놓는 방식에 따라서 이웃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늘은 이런 흥미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우리 동네 노인회관에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 겸 정말 흥미진진한 실화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시는 70대 초반의 김철수 어르신께서는 모임 때마다 아주 특별한 습관을 보이셨어요. 회관 문을 들어서자마자 항상 같은 자리,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 바로 앞쪽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정확히 자신의 오른쪽 모서리에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으셨습니다.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말이에요.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냥 개인적인 습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세대에는 이런 고집스러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나서 김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제서야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아, 나는 이 핸드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고 싶지 않다네. 요즘 어른들도 강의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얼마나 민망한지 알잖아. 그래서 항상 뒤집어 놓는 거야. 하지만 말이지. 여기서 잠시 멈추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집사람이 당뇨가 있어서 언제 응급실에 갈지 모르거든. 그리고 아들놈이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밤늦게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진동은 켜두고 손이 바로 갈 수 있는 오른쪽에 놓아두는 거지.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겉으로는 그저 예의 바른 할아버지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던 거죠. 반면 같은 모임의 박영희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셨습니다. 어르신은 항상 핸드폰을 화면이 환하게 보이게 테이블 정중앙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이 올 때마다 아이고, 또 누가 연락했나? 손녀가 또 뭘 보냈나? 하시면서 즉시 확인하셨죠. 심지어 강의 중에도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 살짝 고개를 숙여서 내용을 확인하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참 성격이 급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국내에는 손자, 손녀들만 가끔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확인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참 심심해. 그런데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 들어서 좋거든. 비록 스팸 문자일지라도 말이야. 듣고 보니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 우리 회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구청에서 나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해주는 간단한 검사였는데 결과를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시는 김 어르신의 혈압이 120에 80으로 완벽한 정상 수치였고 스트레스 수치를 나타내는 코르티솔 수치도 매우 낮았어요. 반면 박 어르신은 혈압이 150에 90으로 경계선에 있었고 스트레스 수치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디지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알림에 즉시 반응하는 습관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계속 자극해서 마치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였어요. 김 어르신처럼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디톡스 효과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알림이 와도 즉시 확인하지 않으니까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마치 명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하더군요. 더욱 의외였던 건 이런 차이가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회관에서 가끔 하는 간단한 기억력 게임이나 계산 문제에서도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셨어요. 김 어르신은 십진법 더하기 빼기는 물론이고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지도 또렷또렷 기억한다고 자랑하셨거든요. 반면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까 뭘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주 중단되는 주의 집중은 뇌의 해마 부분에 부담을 주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건강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 뒤에는 각자의 삶의 사연과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3단락 시니어 맞춤 심리학적 분석 확장판.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이 연구는 전국 60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된 것으로 핸드폰 사용 패턴과 심리 상태, 건강 지표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입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화면이 보이게 놓는 분들의 무려 90%가 사회적 연결 욕구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나왔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5-20번씩 자녀나 손주들 안부를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서는 항상 첫 번째로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이에요. 애들아 밥 먹었니? 날씨 춥다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 길 조심해서 다녀라 같은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시죠. 특히 손주들 사진이나 영상이 오면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네. 손녀가 참 예쁘게 웃는구나 하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핸드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가족과의 연결고리, 사랑을 주고받는 창구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디지털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나 높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침에 얘야, 잘 잤니?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후에 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답장하지?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걱정을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은 회의 중이었거나 업무가 바빠서 못 본 건데 어르신들은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읽음 표시는 떴는데 답장이 없으면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안 한다고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읽기만 하고 나중에 답장하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잖아요. 이런 세대 간의 소통 방식 차이가 불필요한 오해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연구팀에서 만난 75세 이모님의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분은 하루에 핸드폰을 80번 이상 확인하셨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답장을 늦게 해서 딸이 더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모성애가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거죠. 반대로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서랍에 넣어두시는 분들은 완전히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이셨습니다. 연구진에서는 이분들을 현재 순간 집중형이라고 명명했어요. 이분들의 철학은 아주 명확했어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다르더라고요. 상대방의 눈을 더 오래 바라보시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단순히 그냥 지내지가 아니라 글쎄, 요즘 무릎이 좀 아픈데 그래도 매일 산책은 나가고 있어. 어제는 공원에서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참 인사성이 밝더라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기다림의 미학을 아신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아닌 이상 답장을 서둘러 하지 않으세요. 연락이 왔구나. 나중에 차근차근 답장해야지 하시면서 여유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보통 길고 정성스러워요. 단순히 응, 그래가 아니라 고생 많았구나.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 저녁은 따뜻한 걸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세요.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75세 이상 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경계선, 그러니까 테이블 정중앙에 놓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 의미인지 몰랐는데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내 개인적인 것이 상대방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배려심이 특별히 강하세요. 동시에 하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도 갖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대화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신 다음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반드시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시죠. 연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세세한 차이들이 실제로 건강 지표와 직결된다는 점이었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그룹의 평균 수면 시간은 5.2시간이었는데 뒤집어 놓는 그룹은 7.1시간이었어요. 또 우울감 지수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요. 더 놀라운 건 치매 예방 효과였어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인지능력 저하를 늦춘다는 거예요. 실제로 2년 추적 관찰 결과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그룹에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4단락 건강한 관계와 실용적 조언 확장판.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어요.
만약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핸드폰을 치워두지 않는다고 서운하거나 화가 나더라도 일단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핸드폰은 단순한 통신기구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 업무 도구, 사회적 관계의 창구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아들이나 딸이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것은 급한 업무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요즘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때문에 업무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졌거든요. 퇴근 후에도 상사나 동료로부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고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얘야, 엄마 아빠는 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핸드폰 때문에 우리 대화가 자꾸 끊어져서 좀 아쉽구나. 급한 일이 아니라면 잠깐만 치워둘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줄 거예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랑 놀 때는 핸드폰 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보다는 핸드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줄까? 같이 쿠키 만들어 볼까? 할머니 보물 상자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볼래?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자가 올 때마다 할머니 핸드폰 교실을 열어주셨어요. 손자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대신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나 전래 동화를 들려주는 식으로 서로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그랬더니 손자가 핸드폰보다 할머니와의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에서 대기할 때 또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주변 사람들의 핸드폰 사용 패턴을 살짝 관찰해 보세요. 이건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배려의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뒤집어 놓고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들은 보통 대화하기를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여기 오시려면 멀었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같은 가벼운 인사를 건네보세요. 10중 8구 반갑게 응답하시면서 좋은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반대로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대화보다는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무리해서 말을 걸지 마시고 조용히 기다리시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선을 돌릴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보내보세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핸드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특히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핸드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서랍에 넣어두세요. 할머니는 너희들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 놓친 연락이 있다면 나중에 확인해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손자, 손녀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조부모가 손자와 함께 있을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애착 형성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만 바라봐 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런 경험이 평생 따뜻한 추억으로 남는 거죠. 다음으로 하루 중 핸드폰 없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 30분, 저녁 산책 시간 1시간, 잠들기 전 1시간 등 하루에 총 2-3시간 정도는 핸드폰을 완전히 치워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2-3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잠들기 전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네 번째로 너무 자주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정해진 시간 확인법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 9시,
오후 2시, 저녁 7시 이렇게 하루 3번만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 대신 그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요. 우선 수면의 질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자주 깨지 않고 깊게 주무실 수 있어요. 또 집중력도 향상되어서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더 몰입할 수 있게 되고요. 기억력도 좋아져서 뭐하러 부엌에 왔더라? 이런 일이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로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답장 서두르지 말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특히 밥 먹었니? 잘 지내니? 같은 일상적인 안부 인사는 답장이 늦어져도 전혀 문제 없는 거잖아요. 대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메시지 맨 앞에 급함이라고 써주시거나 아예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인식하고 바로 응답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우리가 통제해야 하지 핸드폰이 우리를 통제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핸드폰은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알림이 오면 조건반사적으로 확인하고 답장이 안 오면 불안해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핸드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핸드폰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